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감사 질의를 하는데 그때 뭐 다른 약속 때문에 잠깐 우리가 빨리 좀 마쳤는데 계속해서 우리 강대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성폭력 관련해서 자료가 오타가 났다고요? 자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오타는 아니고요. 예. 그 집계 서식 방법이 예. 그 2023년도에는 그 영역별로 세분화 시켜서 했고 네. 그 전에까지는 전체 성폭력 성사안을 한꺼번에 집계를 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남 교육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자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우리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다 풀림톡 집계 양식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집계 양식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집계는 따로 있고 그 건수는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건수는 빵빵빵빵 돼 있고 집계만 돼 있으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우리 거 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좀 힘들게 하신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할 때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앞에 거는 또 세분화 다 돼가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자, 우리 강북 교육장님.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1호에서 3호까지 해당되는 교내 선도가 약 한 2,000명이 돼요. 그 다음에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선도가 4호, 5호에 해당하죠. 그게 한 312명 되죠. 이 부분은 학교 자체 내에서 주로 해결을 합니까? 다 심의 결과입니다. 그죠? 예.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든 간에 우리 심의한 결과에서 나오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한 2,400명, 1,4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1, 2, 3, 4, 5에 해당 학생들이 지켜보고 나면은 결과가 어때요? 중요한 것은 제가 묻는 게 뭔가 하면 요지가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6호부터 출석 정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7호가 학급 교체를 하고 맞죠? 네. 그 다음 8호가 전학을 보내버리잖아요. 네. 그럼 최고 높은 수준이 뭐예요? 퇴학 처분이죠. 네. 자, 이 애들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중징계라고 보면 돼요. 네. 자, 경징계에 해당하는 애들이 1,300~400명이라면은 이 학생들에 대한 차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들이 이제 요 처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이제 위스쿨이나 또 저희들 피가해 학생 관련해서 상담이라든가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또 같은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아까 위스쿨 말씀하셨죠? 네. 저희들이 거는 기대가 위스쿨에 굉장히 많은데 네. 위스쿨도 이 학교 폭력의 전가세를 본다면은 전면적으로 재개편하든지 위스쿨 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될 게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자, 우리 학교 폭력이요.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학교 폭력 관련해서 울산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2021년도부터는 가파르게 상승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 교육청이나 위스쿨이나 학교 폭력 관련해서 일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전가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드러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죠? 네. 그 핵심 부분을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맞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학교 폭력 관련 기관, 센터, 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죠, 분명히. 네, 있습니다. 자, 학폭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조금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인성교육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앞에 제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도 물어봤다, 그죠? 네, 네. 자, 그 뭐 숫자를 구체적으로 더 이상 치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은 진짜 우리 학교의 학폭을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이나 예산이 적절한지를 봐야 돼요. 우리 강북교육장님이나 강남교육장님들 가장 일선에서 학교를 지휘하는 분들이잖아요. 맞잖아요. 네, 네. 본청에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강북과 강남 교육장 두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국장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우리 교육감님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을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브리핑을 쭉 했는데, 고맙게도 제일 뒤에 보면은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예방, 네. 인성 교육에 60억 원을 편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산을 가지고 60억이 반영됐다는 말은 기존에 있던 재원에서 플러스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본예산은 편성을 못 했으니까. 그러면은 앞에의 그런 예산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네. 최소한 강북, 강남에 나눠주면은 한 30억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은 학폭을 줄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돼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 노력하는 거로서 끝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강북 교육장님하고 강남 교육장님은 2024년도 학폭을 줄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짜가지고 본청과도 협의를 하시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예산에 맞게끔 짜가지고 전면 재개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위석을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눠버리면은 내년에는 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산에 맞게끔 학교 폭력 예방을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 생활지도 표준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강남, 강북 교육장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일선의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강남 교육장님, 네, 교육부 고시하고 지금 표준안하고 봤다 그랬죠? 네.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우리 강북 교육장님은요? 예, 봤습니다. 많이 다르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일선 학교에서 지금 반발이 심하다고 아까 뭐 의원님이 지적을 하던데 맞죠? 반발이 맞는 것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강북, 강남 교육장님들 최고의 수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민원의 제기, 불만의 어떤 제기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하셔야 되겠죠. 이 건에 대해서 강북 교육장님, 강남 교육장님 공청회나 간담회 하셔야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것은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아니 본청에서 해가지고 네, 네, 네. 교육부와는 다르게 표준에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 일선 학교를 총 책임지고 있는 수장들께서 간담회는 공청을 해봐야 뭐가 불만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알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죠.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희들이 아니 협의가 아니에요. 예. 아니 저 우리 강남 교육장님 자꾸 그 제 질의의 뜻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는데, 저는 강남이든 강북이든 교육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충분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일선 학교를 최전방에서 최고 가까이에서 다루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는 게 두 분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뭐 그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 답이 나와요. 네. 탁상 행정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을 때 그게 올바른 진정한 교육이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천미경 부위원장님. 예. 강남 간부 우리 교육장님 같이 여쭙겠습니다. 그 업무 보고의 33페이지 강부, 강남은 34페이지의 체육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남과 강북지원청에서 매년 우리 스포츠 클럽 대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올해는 취소가 됐던데요. 알고 계시죠? 네. 예, 왜 취소가 됐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은 아마 교육장이 지금 발령이 안 되면서 교육장기 스포츠 육상 대회가 뒤로 연기되면서 나머지 일정도 이제 연기가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이제 예산 감액이라는 부분이 내려오면서 이게 맞물려 가지고 유사 행사를 무리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원래 감액을 했습니다. 육상 대회도 매년 개최되던데 이 대회도 취소했죠. 네. 이게 우리가 본 예산에 이거 들어와서 예산 집행이 된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올해 육상 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육상 연맹 지도부 연맹 구성이 안 돼서 교육감기 육상대 시장기대가 모두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장기 육상대 개최할 때쯤에 다른 경기대가 중복으로 많이 겹쳐졌고요. 이게 지금 우리 스포츠 클럽 대회가 얼마나 됐죠? 이어진 지가 지금 몇 년 전도 이어졌습니까? 체포된 걸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 한 3, 4년 네, 정도 훨씬 넘었을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 올해 초에 주요 업무 보고 하실 때도 육상 대회는 6월에 하고 스포츠 클럽 대회는 10월에 개최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취소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제가 왜 이러냐면 이게 아주 큰 대회는 아니지만 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회였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어떤 다른 눈치 보고 자꾸 취소가 되면 이게 행정의 이연속성을 믿고 이거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올해 초부터 이제 업무 보고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들도 정말 많이 아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2024년에는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해서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지금 제가 바로 예, 강북 강남 이 부분에 취소된 예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34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육상대회가 1,200만 원이고요. 스포츠 클럽이 735만 원이고 꿈키 페스티벌이 1,0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이 금액이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 문화예술 교육을 해서 한 1억 6천 정도 이렇게 내려주면서 그 안에 품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학생들의 학교 폭력, 교권 지금 교권 강화, 교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사안을 벌려서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일이
교사하고 학생하고 어떤 소통의 기회를 가진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교육청에서 하는 큰 그 스포츠 대회 이런 거 그런 것보다는 훨씬 학생들하고 교사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서 교사님하고 소통을 자꾸 하고 이러면 서로 어떤 인성교육도 좋아지고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죠? 또 양보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시작했었고 계속 해오던 걸 뭐 금액이 뭐 작아서 취소했나 왜 이렇게 취소를 했나 교육청에서 뭐 여러 가지 따블된다고 취소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작더라도 금액이 작더라도 우리가 큰 마음으로 크게 해서 행복한 대회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폭을 완화하고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과정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 중요한 핵심을 좀 놓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개 다 정말 스포츠 클럽 대회나 이런 육상 대회 그리고 같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대회를 앞으로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저희 의원님들이 다 주실 의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떤 행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발 좀 이제 활성화를 좀 활성화를 시켜 주셔서 지금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그 보도 자료에도 났지 않습니까? 신체 활동이 아주 현저히 떨어졌다. 그렇게 보도 자료도 뭐 신문에 몇 번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체육대회 외에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 통합교육과 즐거운 생활 안에서 체육을 분리한다고 나와 있는 말씀 들었죠? 그렇죠. 체육을 이제 분리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개선안은 앞으로 우리 시대의 요구에 반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체육교육을 활성화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지원청에 우리 그 시지원청도 보면 그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연 한 5억 정도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강남지원청도 지금 협소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원센터도 지금 중앙초에 일부 서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그 동백하고 동평하고 뭐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뭐 앞에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뭐 69대 71로 해가지고 못한 거로 들었는데 그 프로테주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100% 다 참여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프로테지를 놓고 두 명 차이로 해가지고 반대가 돼가지고 그게 무산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강남지원청을 동백, 동평 통합하고 나서 그 강남지원청 이제 들어올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표 차이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예, 아까 오전에 지적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교육 여건 개선하고 소통하고 또 교육 협력 담당관하고 소통을 해서 결국 우리 강남 지원청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지역사회 소통을 하면서 좀 제대로 한번 특히 학부모 쪽에도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예, 그거 굉장히 그렇게 필요한데 해야 될 것 그 뭐 사실은 뭐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이게 갑자기 안 된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이 몇 대 몇이 도대체 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학부모들의 간담회나 의원 청취하는 물론 좋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 자료가 미비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경 의원님. 예, 이성영 의원입니다. 저는 강남 강북공이 해당되는 사항인데 영재 교육원 선발 경쟁률은 어떻게 되며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재 교육원 경쟁률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의 경우는 이제 그 정원 모집 인원을 넘었는데 중등의 이제 일부 과정은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과목은 뭐로 보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요. 1차는 이제 교사 관찰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합니다. 인터넷 검사도 하죠. 예. 그 추천을 하면 2단계로 KDI에서 나오는 그 영재성 검사, 그 예. 검사지를 가지고 그 시험을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그 심층 면접을 그 이제 뭐 자체 시험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판별을 하고 그리고 종합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시험 치듯이 수학, 과학, 그다음에 정보, 발명 뭐 이렇게 해서 분야에서만 선발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선발 영역, 그 영역. 과정 영역이고요. 그 시험은 그 중앙에서 내려온 그리고 네 공동 가지로 단계로 거쳐가지고 하는데 네. 이 선발 영역이 수학, 과학, 정보, 발명 분야에서만 요 분야에서만 네, 네. 선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강남강구 영재 그 교육원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지역 공동이나 이런 데는 그 메이커나 뭐 다른 분야 또 있습니다. 이게 영재 교육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아이를 발굴해서 그 학생에게 선택에 집중을 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예, 저는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영재가 된다. 맞습니까? 또 특별 영역에는 또 공부하고 상관없이 뛰어난 학생이 영재가 있을 수도 그 있어요. 특별 영역이 어떤 영재가 있습니까? 아까 체육이라든지, 예?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아니 아까 수학, 과학, 정보, 발명 분야에서만 예, 이 분야는 이제 우리 지원청에서 하는 영재 영역이고요. 우리 광시교육청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좀 더 세분화가 돼야 된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학 영재를 하면 뭐 예를 들어가 뭐 물리에 대한 영재가 있을 끼고 생물에 대한 특별한 그걸 있고 또 우주 전체에 대한 그런 특별한 또 뛰어난 아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다른데 네. 또 요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이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초등부터 시작해 영재를 몇 명 선발합니까? 총 몇 명 선발합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아닙니다. 저희들 학급별 20명으로 해서 그래, 총. 지금 이제 140명입니다. 그 저는 그 14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아이라도 제대로 된 영재를 좀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재들을 고등학교 이후에 파악이 됩니까? 이분들이 우리 영재 교육을 받고 지금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학은 무슨 과를 갔는지 이런 뭐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그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요 관계는 아마 제가 옛날에 맡을 때는 그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분들이 영재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진출을 하는지 어느 대학을 갔는지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알아야 현재 영재 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20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도 이런 준비 체계적이지가 않아. 단순 그냥 영재교육 뽑아라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뽑아서 그냥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그냥 공부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제대로 된 영재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는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옛날보다도 이 영재가 옛날에는 그 일부 뭐 퍼센트 뭐 비율 때문에 많이 늘렸는데 지금 학급 단위나 이런 건 다 없앴고 지금도 더 이제 세분화되게 좀 관리를 엄격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영재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소감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미래교육과에서 이제 요 전체 영재 계획을 짜면 그래서 그 준해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양쪽 지원청 산하의 영재 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교육원을 예. 그래서 이제 미래교육과도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 충분히 생각해봐도 저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나로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바꿀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적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충분한 교육 전문가들의 생각과 선택을 집중한다 그러면은 정말 저희들 울산에서도 제대로 된 뭐 요리의 영재, 뭐 음악의 영재, 충분한 영재들을 분야별로 발굴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우리가 충분히 성장시키고 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꼭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몇십 명씩 이렇게 뽑아서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죠? 숫자는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데 어떤 분야에 특정한 관심을 보이고 정말 일터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어차피 세상은 많은 분들이 뭘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과학자가 그죠? 네.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속에서 우리 두 분 교육장님은 좀 이거를 좀 확실히 좀 개편을 하더라도 좀 영재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성교 의원님.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 교육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우리 공기청정기 관련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한 기간에 약 8개월 정도 해가지고 그때도 렌탈비가 나갔대서 한 15억 정도를 우리가 돈을 낭비를 했다고 지적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지금 새로 계약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강북, 강남 다 새로 그 이후에 계약을 새로 했는데 계약 상황을 보자 이래 말씀을 드렸더니 온 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감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기청정기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사용 중지 기간만큼 용역 계약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사용을 못하면 그 기간에는 돈을 안 내고 그 기간만큼 연장을 한다. 그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지금 제가 지금 원래 저희 공기청정기가 우리 학교에 들어간 내역을 한번 이력을 받아봤더니 이력이 아니고 과정을 보니까 원래는 공기순환기 예산이 편성됐다가 그죠? 18년도에 뭐 이래가지고 예산도 편성되고 하다가 19년도에 교육부에서 갑자기 그 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해라고 요청이 와서 갑작스럽게 공기청정기로 공기순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급하게 공기청정기로 설치를 우선 해가지고 공기청정기가 다 학교에 들어갔다. 맞죠? 네. 그런데 제가 몇 번 서문 질문도 교육청에 하고 있는데 공기순환기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요번에도 공기청정기 계약 기간이
강북은 25년 8월, 예? 강남은 26월 2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뭐 계속 공기청정기로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재개혁 당시를 보면 그 교육부 연구 완료 시점이 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뭐 기존 계획과 같은 조건으로 이 계약을 권고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 그 R&D 연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세요? 교육부님? 그 당시에 제가 항상 여쭤보니까 교육부 관련 R&D 그쪽에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행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24년 5월 달에 여기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게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 사업이에요. 기간이 2019년 6월에서 2024년 4월까지인데 5년간인데 지금 내년에 여기 예산이 지금 거의 뭐 한 9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뭔가 제품이 관련해 가지고는 그쪽에서 뭐 그때 제가 알기로 여기서 시스템을 만든다 했었거든요. 그 어떤 제품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든다 했는데 그걸 떠나서 가만 기다리고 우리 일선 교육청하고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학교 공기 질 관련해서는 스스로가 지금 고민을 안 한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 기존에 얘기해왔던 지금 학교 체육관 조례 관련도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학교 체육관 공기 순환기도 계속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지금 공기청정기 관련하고 있는데 뭔가 공기 질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이 없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공기청정기만 계약하고 예? 공기순환기가 나온지 공기청정기가 나온지 다른데 뭐 결과만 보고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울산의 교육청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고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스로의 다른 데는요 무슨 이렇게 뭐 연구단 이래가지고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용역도 하고 자체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꼭 오늘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장님, 네. 제가 지난번 계약하고 우리가 계약 3년마다 입찰이에요. 네. 지난 그때 요 앞에 계약하고 요번에 2022년 23년 3월에 계약한 거 보니까 네. 강북 강남을 다 봤는데요. 강남은 일반 교실의 거는 원래 27,700원에서 23,090원으로 올랐고 특별실 관리실은 22,260원에서 29,000원. 강북은요. 저기 18,000원 하다가 17,500원인 게 있고 그 다음에 22,240원인 게 26,400원으로 올랐어요. 네네. 이거 코웨이 똑같은 건데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물가가 지금 오르는 걸 보니까요. 지난번 계약에 22,240원 비해 가지고 6,160원 올랐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30.4%입니다. 한 달 임대료가 30.4% 올랐는데 이거를요 연간으로 하면은 1억 9,400만 원 계약 기간 30개월 중에 방학 빼죠 그죠?
방학 빼고 25개월로 하면 한 4억 400여만 원이에요. 우리가 2020년 그저 앞에 거 계약할 때 대비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제가 2020년보다 현재 23년 10월입니다. 23년 10월 기준 2020년에 백인 물가 지수가 113.37, 13.37%. 예, 물가 지수가 올랐다. 물가 그 정도 올랐다 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는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지금 임대료가 30.4% 올랐어요. 이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데 하는데 이거 이마에 올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와서 그걸 보고 이제 봤는데 이게 내용이 좀 변경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 보면 2개월에 1회 필터 청소하던 걸 지금 세척 주기를 월 1회 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교내 교실 내 소음 기준을 55데시벨에서 50데시벨로 강화를 하면서 가격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 제가요. 네. 원래 보니까 이거 필터하고 관리하는 게 매월 1회라고 처음에 왔었어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저한테 온 자에는 2달 만에 한 번씩 한다고 왔고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받은 자료에는 매월 한다 그랬는데 왜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 매월 하는 거는 지금 요번에 변경 계약할 때고 2019년도는 2달에 한 번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 그 필터를 1개월에 한 번 하는 것, 그다음에 55데시벨에서 50데시벨로 이게 강화가 되면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 업체에서 단가를 좀 높이는 걸로. 자, 그 관련해서요. 지금 50데시벨 얘기 잘 하셨는데 50데시벨이 지금 문제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경북, 광주, 인천 교육청이 공기청정기 입찰 과정에서 가격 담합 정황에 대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네. 거기에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데시벨 기준을 55, 50 여기서 올리면서 경쟁들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면서 담합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네. 인터넷 블로그에.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 하는 우리나라의 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는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암만 그 2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고요? 필터 청소, 세척 주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두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예. 제가 22년 11월 11일 예? 나라장터 공기청정기 울산 이거는 강남입니다. 강남은 안 그래요? 똑같이 해요. 강남에도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번 그걸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업체가 올린 건데 예? 강남에 쿠쿠 공기청정기 들어갔다 하면서 자기가 블로그 쭉 써놓은 게 있어요. 업체 사람인가 봐요. 나라장터에가 입찰했는데 뭐 이래저래 하고 뭐 이렇게 막 홍보를 하는데 내용에 보면요. 자기가 2달에 한 번 들어가서 청소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그거 똑바로 확인해 보세요. 네. 작업자가 지가 올린 블로그에 2달에 들어가서 한 번씩 세척한다고 세척하는 사진을 여기 올려놨어요. 그냥 지금 처음에 저한테 준 것도 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했다가 예, 2달에 한 번 했다가 예? 그런 거 지금 관련해서 이거 계약상 전부 다 명쾌하게 그 있는 자료 그거를 저한테 좀 제출을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계약사항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대령 의원님. 예, 올해 학교시설 긴급 보수 운영 실적 혹시 어떻게 되는지 교육장님들 아십니까? 꽤 많죠. 엄청 네. 많죠. 네. 그죠. 뭐 실적 자체가 파악하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건수에 대해서는 저는 묻진 않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교 현장에 한 번씩 나가봐요. 나가보고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이게 요구 사항이 또 많더라고요. 네. 예, 일선 학교는 되게 많은데 신속하게 잘 처리가 된다,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우리 시설 지원과, 저는 뭐 제 지역구가 강남 쪽이라서 강남지원청에 우리 시설 지원과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강북도 똑같겠죠. 예, 강남이나 강북이나 별 차이 없이 우리 콜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몇 군데 학교를 안 가봤지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도 현장에 많이 있던데 이게 해결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버거울 때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되게 좀 많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뭐 예산 좀 올려서 일선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늘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3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해서 대응을 하는데 학교는 뭐 좀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 예산 자체도 빡빡하고. 예. 근데 이제 학교도 뭐 일부분은 예산이나 행정실이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인력이 한계 있고 학교 수가 많다 보니 그렇죠.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버겁죠. 예, 버겁고 또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교육장님께서 직접 일선에 나가서 막 뛰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뭐 학교에서 요구가 오면 또 저희들 현장 지원장 할 때도 살펴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가서 일단 소통을 하고, 그다음 정말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지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이용률이 높은 부분들은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공문서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콜센터 예산 자체가 전반기에 많이 소진이 되잖아요.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콜센터에 올라온 요구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던가 아니면 적절히 좀 배분을 하든가. 근데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는 게 학생들과 학교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지금 예산이 뭐 삭감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자체가 좀 삭감이 되고 한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들은 또 편성을 해야 되니 이번에 아마 다 편성하셨겠죠.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나 뭐 멀리 잡지 않아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이번에도 좀 반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도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102페이지는 강북이고요. 210페이지는 강남인 것 같은데, 우리 초등학교 예비 소집 미응소자 현황 최근 3년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우리 강남은요, 조치사항에 면제, 유예, 전출 이 부분들이 뭐 확인된 거고, 기타에 대한 부분도 소재를 확인 후 취약 완료시켰다라는 조치사항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대전이나 대구나 뭐 세종이나 충북이나 할 거 없이 다른 도시들은 이게 그 미응소자가 나오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더라고요. 우리 울산도 똑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 의뢰를 하고 수사 진행을 한 다음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수사 종결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 흐름은 같죠?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니까 그 아동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미응소자나 장기 결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종에 준하는 부분만큼 엄격하고 엄정하게 이렇게 수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강북 그 자료는 기타가 지금 계속
있어요. 2021년부터 해서 23년까지. 근데 조치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어떻게 저희들이 하고 그 있습니까? 21년이나 22년은 여기 이제 확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찰 수사 의뢰고 확인을 이제 외국에 가 있다거나 확인이 됐는데 23년도에 한 명이 지금 뭐 아마 유기를 했는지 이래서 아마 불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미응소자가 바로 직계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비 소집을 할 때 안 오면 미용소자로 분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분류되자마자 바로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 안 왔으면 그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이렇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쪽. 그러면 그 수사 의뢰까지 시간은요? 지금 한 얼마 10일 정도? 정도까지로 해서 바로 그걸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가정은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미응소자나 그리고 무단 결석을 한 아이들이 혹시나 그런 신변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하루 1시간이라도 좀 빨리 뭔가 이루어진다 하면 훨씬 더 그 아이들한테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너무 길지 않나. 저희들이 이제 뭐 학교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에 이제 오는 아이들 확인한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얘들만 요즘에 교육장님, 네. 요즘에 한 학년 신입생이 엄청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 반에 다 파악하는 거야. 뭐 그날 다 파악을 할 건데. 실제로 그 법적으로는 뭐 이렇게 예전만큼 한 반에 5, 60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그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학교로 보면 이렇게 이 기간까지는 걸리지 않고 바로 이제 사실은 진행을 하는데 그 제가 답변을 드린 거는 여기 절차상 기일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 학교에서는 뭐 방금 의원님 말씀했다시피 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전부터 예비 소집부터 이미 파악하고 연락해보고 빨리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죠. 여기 그 미취학 아동이랑 교육자님께서 방금 그 전에 설명하셨던 부분을 네.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 옛날에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로 시나 이게 경찰하고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파악을 요청하고 뭐 그럼 한 명 그 지금 불구속된 거는 며칠 만에 발견된 거예요? 파악도 못 하시면서 뭘 그 전에 다 처리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경찰에서 파악하는 부분이 아마 그 해서 저희들이 답변 오는 기간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수사 의뢰한 기간은요? 저희들이 그 파악해보고 뭐 가정 그러니까 뭐 방문 며칠 정도 걸렸냐고. 이건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이거는 학교가 저희들한테 또 보고를 해줘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며칠 정도 걸렸냐고요. 뭐 한 3일 내지 한 5일 정도. 옆엔 일주일 얘기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 국장님 일주일 얘기하면 들리는데 교육장이 거짓말 하십니까 지금? 아깝고도 그러니까 신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답변을 옆에서 다 들리고 여기서도 들리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안도 지금 교육장님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좁힌다든가 뭔가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셨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도 신뢰가 안 됩니다.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무단 결석도 지금 일주일 이상 돼야지 지금 조사하죠. 그죠? 네.
그 부분도 줄이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 안전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줄일 수 없나요? 그 옆에 보지 마시고 교육점, 강북교육점한테 좀 질문 드리는데 방법이 있나요? 그런 그렇게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뭐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뭐 가능하지만 그때는 또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불편하다고 뭐 또 뭐가 불편하죠? 그 기일이 법적으로 이제 정해진 기일이 있는데 예. 그 안에 하면 되는데 그 안에 하면 되죠, 그래. 예. 그럼 그 안에 최대한 빨리 잡으라고요. 일주일 내내 뭐 이렇게 기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파악할 이제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나요? 뒤에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도움 되는 이제 얘기는 빨리 학교에다가 해주세요. 선생님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그래 학교 선생님들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교육자시잖아요. 자꾸 해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가치를 자꾸 딴 데 두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합니까? 강북교육장님. 완전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자꾸 딴 말 하세요? 예,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간을 최대한 좀 좁혀주시고 최대한 빨리 아이들의 안전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게 대책 마련해서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강남, 강북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행감을 하는 의미는 이제 1년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이나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뭔지를 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뜻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보면 각 부서별로 뭐 했다, 강화를 했다, 교육을 했다, 내시야 했다, 연수를 했다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일이 뭐였고 또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좀 잘못됐더라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적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네. 예, 그다음 제가 뭐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단답식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초중 우리 특수학급 미설치가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29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8개, 강남은 5개, 8개, 3개. 올해 2024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수교육 학급을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강남, 강북 각각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여기 이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북이 좀 저조한데 이 부분은 신청 오는 즉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학교 폭력 조사가 보면 이제 우리 스쿨 전담 경찰관 제도가 지금 있는데 2012년도 우리 적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관 한 분당 담당하는 학교가 12.9개 두 학교로 또 우리 울산은 12.4로 굉장히 좀 이 담당 경찰관 한 분이 담당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담 경찰관 확보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아마 필요성을 엄청 느끼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의 역할이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기관 협의할 때 이럴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중부서가 3명, 남부서가 6명, 동부가 서희, 북부가 서희, 울주군이 5분이 지금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기관장 회의할 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그 예비 소집 미용수자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물론 뭐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지금 취약하는 시점에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비 소집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싶으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취약하고 난 뒤에 안 하고 난 뒤에 하지 말고 예비 소집 단계에서 조금 매일 눈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작년에도 보면 옥동초하고 남산초 이 보면 학급수가 44학급, 20학급 인근에서도 학급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그 유수도 나는데 결국은 위장 전입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 특히 남구의 옥동 지역, 옥동 초등학교로 이제 학생들이 지금 많이 전입해 오고 학생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신정초도 그렇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뭐 좀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강제로 위장 전입자를 조사해서 뭐 그리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예.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둔다라든가 그 학부모들에게 그 학교에 대한 메리트를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드라이비트 이야기인데 지금 강북은 지금 우리가 드라이비트 현재 있는 학교가 이 철거했는 것이 한 올해 본 예산 당초 계획으로 보면은 강북이 33%, 강남이 32.5%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럼 뭐 앞으로 그 2024년도 5년도 계획은 지금 예산도 있는데 이게 2025년까지 우리 다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의논해서 25년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 본회사 짤 때 요 드라이비트 관련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강남하고 강북은 좀 저에게 좀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들 좀 질의 좀 부탁. 예, 정의원님, 예. 예. 저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50명은 어떻게 뽑는가요? 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강남, 강북 각각 여쭤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추천 그리고 자천에 의해서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저희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선정한다고요? 이게 예. 지금 뭐 전문가 영입입니까? 전문가도 들어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공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교육위원 다 넣어서 학부모위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특정인 중심으로 또 위촉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이 부분은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예. 적합하게 또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은 지금 딱 다 나와 있는데 이 전문가 파트, 전문가 뭐 변호사 등등 그 직업을 좀 표시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 직업. 전문위원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심의 뭐 하기가 우리가 수당이 지금 많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랜덤으로 또 여러 번 들어가는 분이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몇 번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현황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예, 강남 간부 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우리가 9팀으로 구성되고 있고 예, 알고 그 있습니다. 팀별로 돌아가면서 예, 그렇게 랜덤으로 하고 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직업을 또 자세하게 표하기는 또 요즘 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정보 이름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이름도 공개하는 거 아닌데 저희들한테 그 정도 요구는 됩니다. 예, 저희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140페이지나 이 페이지를 한번 보면 저희들이
그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이제 수의 계약의 공개 견적이 있고 1인 수의가 있어요. 이게 뭐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30조 제1항 2호가 어떤 내용인가요? 수의 계약이 지금 공개 견적이 있고 1인 수의로 해서 바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충의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입찰도 있고 조달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수의의 공개 견적도 있고 1인 수익도 있고 이래. 1인 수익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공개 견적하고 이런 부분은 다 이해가는데 이 수의 계약 중에 1인 수의 계약 어떤 분들이 주로 들어오는가요? 140페이지에 하나 예를 들자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찾았습니까? 140페이지 강북입니다. 강남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남의 14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찾았습니까? 네. 22년도에 기간제 교사 채용 지원 응시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용역하는 데 한 1인 수의로 들어온 게 있네요. 뭐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이분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는가요? 예. 이 부분은 좀 기간제 교사 이런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 용역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데 좀 용역을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좀 제한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안이 그게 지방계약법의 어떤 시행령에 뭐 제30조에 있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30조 1항 제2호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 이하일 때 수의 1인 수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인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입찰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소액일 때는 잘 안 들어옵니까? 입찰하러. 그 전문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뭐 1인 수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 견적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낮다 하더라도. 네. 공개 견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 수의가 제법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떠한 조건으로 뭐 금액이 낮든 많든 간에 어떠한 조건으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예, 공개 경쟁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안 될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1인 업체만 입찰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하고 그 사유 있죠. 네, 네. 요 뭐 수의 1위는 별로 쫙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분들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 입찰을 했는데 안 됐다든지 그래서 혼자 낸다든지 아니면은 전문 파트가 이 사람뿐이었다든지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요구 요청드릴게요. 광복, 강남 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희 의원님. 예, 권성희 의원님. 예, 아까 시간이 다 돼서 다 말씀드렸는데 좀 마무리를 할게요. 강북 교육장님. 아까 뭐랬나 프리필터 청소 주기도 바뀌고 뭐도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앞에 계약에는요. 강북이고 강남이고 다 청소 주기는 2개월, 프리필터는 2개월, 헤파 필터 및 탈취 필터는 6개월마다 한 번이었고요. 요번에는 강북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매월 청소 주기라고 되어 있고 제가 받은 자료에 필터도 프리필터는 매월, 헤파 필터 및 탈취 필터는 6개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야만 특별실 관리실 야만 지금 제가 올린 게 30점 몇 프로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똑같이 조건이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몇백원 그나마 도로 내려간 것도 있어요. 후쿠는 그죠?
500원 내려간 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이래 조건이 올랐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들어도. 거기 한 개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보통 임차 기간이 이제 보통 36개월인데 요때만 임차 기간 만료일이 25년 8월 31일로 맞춰서 30개월로 해서 6개월 또 기간이 좀 짧아진 것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아져서 그렇다고요? 그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가격이 상승이 됐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입찰에 따라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 애초에 요즘 그렇게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저거가 가격을 올려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입찰을 했습니다. 30개월 하니까 저거가 이제 개월 수가 작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올린 거다. 네. 일단 요거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제가 정식으로 두 분 다 그 교육장 요청 드릴게요. 네. 기존에 들어갔던 거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 다 똑같은 제품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저가가 들어온 것도 있겠죠. 뭐 일반하고 특별시라고 제품이 다 다릅니까? 소음 기준이 좀 차이가 나는 상황. 수험 기준은 아까 교육장 다 50 이상으로 했다면서요. 아니요, 지금 그 2019년 대비 그 이후에 지금 뭐 아까 저 23년 3월 1일부터 한 요 부분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계약할 때에 예. 요 내용하고 예. 그다음에 개월 수 짧아진 거하고 예. 요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앞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모델명, 네. 제조년월, 네. 예? 그리고 계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뭐 지금도 보면 면적도 근데 이것도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 평형 이래 돼 있는데 사용 면적도 보면 그 앞에는 다 뭐 100이라고 하나는 109 이랬는데 이거 면적도 조금씩 차이 나는데 제품이 이거 보니까 다른 걸 잡아 넣으면서 이래 표시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제품하고 그 상세 그 제품군에 관한 그런 전부 다 제조년월까지 예? 계약상하고 그런 걸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좀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교육장님들 학교에 동물 요새 키우는 데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고등학교에 동물 키우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 초중을 주로 대응하고 고등학교는 급식이나 이런 일부만 관여하기 때문에 초중고는 그러면 저 동물 키우는 데 있습니까? 동물원 옛날에 우리 때는 동물원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동물을 키우는 학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원래 학교에 그 동물원 말고 동물을 학교 내에서 키워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뭐 생명 존중 교육 이래 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키우는 학교들이 저는 있었는데요. 요즘은 막그 냄새하고 소리 이런 민원 때문에 키우던 학교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애는. 그 우리 저 법상에 학교에서 동물 못 키우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특별히 동물을 못 키우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없어요. 그 저한테 지금 민원이 학부형들 몇 명 들어온 데가 있는데 학교에 닭을 키운답니다. 누가 키우는지 모르는데 학교 밖이 아니고 학교 안에 닭을 키우는데 그게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애들 자체가 수업 방해가 되고 그렇답니다. 몇몇 좀 이래 좀 아들은 닭 울음소리 나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공부하는 애들은 너무 방해가 된대요. 그 학교에 그 동물 키우는 데 있는지 조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 한번 무슨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을 뭐 키우고 있는지 학교에 키우고 있는데 그 조사 한번 해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들 그 교육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인성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우리가 부모들이 일부러 동물이 있는데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 데리고. 그거는 이제 어린 애들,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 이런 데고 네. 그 이후의 학교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고등학교 이럴 때는 애들이 그래도 학업이나 다른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성교육에 한다고 동물 있다 그건 맞지 않고요. 그거는 뭔가 다른 목적이든 뭐 다른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으니 한번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안대영 의원님. 예, 아까 저 질의드렸던 기타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처리 절차나 처리 내용, 처리 결과 요거 기간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책 마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강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강남교육지원청 우리 그 페이지 215페이지네요. 우리 학원 지도 점검 적발 현황 자료가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1년에 6건이고 22년에 5건, 23년에는 46건으로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이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21년, 22년 초까지 뭐 운영 축소가 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있다 쳐도 적발 건수가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우리 강북 같은 경우는 2022년에 32건, 23년에 38건이거든요. 우리 강남은 위반 사례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 뭐 전체적으로 정기 점검은 이제 자체 계획에서 2, 3년 단위로 하는데 2023년에 이제 교육부와 본청 계획에 의거해서 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수 검사할 때 하고 특별 점검에서 좀 적발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나 특별 점검을 안 하면 적발 건수가 적어지는 거고 하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 이제 교육장님 아무래도 말씀이 전수 지금 조사를 하니까 좀 더 좀 그러면 강북교육지원청은 전수조사나 특별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그죠? 근데 건수가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근데 강남은 5건에서 46건으로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강남교육청은 학원이나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 단속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특별 점검이나 뭐 그럴 때만 전수조사를 하니 건수가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방만하게 해왔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그리고 우리 강북은 우리 그 학원 등록 학원 수가 몇 개 있어요? 강북 277개, 강남은 1466개. 그래서 강북보다 강남이 186개가 많아요. 등록돼 있는 게. 그죠? 근데 강북이 강남보다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같은 말인데 강남은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결과도 그렇고. 점검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두 그 교육지원청이? 같은 기본 지침에서 같은 매뉴얼에 의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 차이는 아닌 거죠. 없죠. 네. 그럼 지도 점검할 때 지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가벼운 경우는 현장에서 경고 조치를 하잖아요. 네. 무거운 경우는 이제 처분을 내리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하네. 이 보세요. 그러면 강북이 상대적으로 학원 등록 학원 수 적어요. 근데 제가 학원 원장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강남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행정 처분을 받을 확률 자체도 그렇지 않 높잖아요. 이게 갑자기 예측 가능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차이 없이 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교육장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좀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 강북으로 예, 저희들 가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예. 예측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죠?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일련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예. 뭐 지역을 논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옥동 쪽에 이런 쪽에 또 많죠. 학원들, 학원가 전문 많죠. 학원들이 예. 많고 그 여러 가지 그럼 원인을 옥동 쪽에 한번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거네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동 쪽에 불법이 많단 말입니까? 그 강남에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영유아 담당 그 영어 학원 개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죠. 뭐 현장에서 점검하시는 분, 우리 공무원분들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 또 난감한 상황이나 또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또 현장 점검을 나가시고 단속을 나가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에도 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만, 다만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왜 그렇게 됐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미리미리 점검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잘 점검을 해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오늘 말을 많이 아꼈는데 오늘 마지막에 좀 하고 싶은 저 이야기입니다. 다른 또 의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의사 결정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있고요. 또는 집단적이고 그룹적인 의사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이고 직감적인 의사결정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러한 수단을 다 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울산교육청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체험 도서관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의사결정 과정, 또는 특수학교 교육원을 할 때도 어떤 갈등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또는 통합학교라든가, 또는 가밀학급 대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단 그룹 의사결정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반영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 좋은데, 거기에는 너무나 수많은 어떤 반대 급부가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또 너무 또 감정적으로 의사적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우리 사자라든가 또는 코끼보다 더 무서운 게 하마 아닙니까? 하마가 히포인데, 하마는 결국은 어떤 기업에 있어서 제일 연봉이 많은 사람, 즉 오야겠죠, CEO겠죠. 그 사람의 결정권에 모든 것이 휘말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약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악마의 변호인 제도, 또 레드팀을 만든다라든가 브루크를 만든다 해서 브리더 피터의 그 주연 월드 제트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0명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의사결정의 행위나 모순된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무 또 직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너무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도 굉장히 좀 위험하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모 지역의 과밀학교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결정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교육 공동체가 반대를 해서 그것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굉장히 좀 지성적이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까 논리적,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목적은 뭐냐? 아까 과밀이었죠. 최근에 또 우리가 이제 화두에 곧 될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감정적 직감에 의해서 결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휘포, 제일 연봉자가 정해준 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집단 그룹의 여사를 통해서 할 것인지를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나는 아까 이런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법칙이니까요. 나름대로 규정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육 공동체 전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합의를 볼 때 이것은 좀 성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특정한 집단의 어떤 사고에 치중되어서 만들 때에는 그 문제는 좀 심각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여기에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우회전을 갈 것인가, 브레이크 잡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버리시고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그 학교 생활 규정에 대해서는 집단 그룹 의사결정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좀 늦더라도 더 많은 토론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상의 어떤 규칙들을 더 좀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섣부리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특히 교육장님들 명심해 주십시오. 한 집단만 가지고 의사결정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의원님 혹시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강 기간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 시에 잘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10시 반부터 계속해서 울주, 남부, 동부, 중부 도서관과 교육 수련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